오늘 한 발은 또 선택을 못했어요. 사실은 종목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 선택이 좀 마뜩잖다. 마뜩잖다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마음에 들만한 것이 없다. 뭐 폐암학회가 또 이번 주에 열리고 그래서 바이오 쪽을 들여다볼까 하다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매크로가 좀 진정이 되거나 좀 잡히는 모습이 있으면은 선택에 좀 용이한데 제가 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매크로 중에서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이제 유가죠. 유가가 지금 자극을 또 주말에 받아서 WTI는 87불, 브렌트유는 90불을 다시 넘어섰는데 미국이 그러면 과거에는 보통 했던 게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유가를 좀 안정시켰는데 이번에 전략 비축유가 40년 내 최저. 그 오클라호마의 쿠싱 지역이라고 하는 원유를 저장해 놓은 지역의 재고가 최저. 기름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선택은 앞서 모두에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달러 가치를 올려서 유가를 잡을 거냐. 그러면 미국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죠. 미국도 자충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이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 또 원화 약세, 우리 환율이 제일 걸리적거리는데 그러니까 환율, 금리, 또 인플레이션 이런 지표들이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우호적이진 않다.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도 보면은 굉장히 빠르죠. 초전도에서 맥신으로 갔다가 양자컴에서 AI 바이오까지 지금 넘어온 상태인데, 뭐 중간에 또 뭐 다른 것도 있었고, AI 바이오야 뭐 그런 대로 설득력도 있고 실체성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빠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이제 쭉 사그러들다 보니까 다음으로 튀어나온 게 느닷없이 정치 테마가 지난주에 정치 테마주 중에 이제 가장 황당했던 거는 과거 대통령 대선 때 파평윤 씨 테마. 밑도 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뭐 그런 테마가 어떻게 또 이번에는 청주 한시 테마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느 분이 청주 한시라고 하대요. 네. 당사자는 아무 개연성도 없어요. 모르실 거예요. 당사자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관련 기업이라고 이제 막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걸 보고 이게 막장 드라마인가 좀 생각이 들고,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언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이사가 청주 한시라고 해서 뭐 노을 사회이사군요. 여기도 노을은 사회이사가 현재 그 장관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법대, 뭐 미국 콜롬비아대 로스쿨 동문, 기수가 같은지 서로 아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태양금속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주 한시 회장께서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테마주가 나오는 걸 보고 느끼는 거는 이제 뭐가 분산이 되고 있구나, 집중되지 못하고 우왕좌왕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이제는 시장이 정립을 좀 뭘 할 필요가 있나, 새로운 신선한 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구나라는 걸 좀 느껴서 테마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새로운 테마가 오늘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받으시죠? 제가 이거 길게 못 끌고 가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항상 뭐 테마가 새롭게 이제 생기는 게 또 생리고. 네. 사실 뭐 최근에 또 매크로 이슈가 조금 이제 잠잠했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잖아요. 아까 뭐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국채금리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또 다시 이제 연중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고, 결국 가장 좀 근본적인 건 이제 미국의 긴축이 이제 끝났느냐 아니냐, 요 이제 논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미국의 고용이 식고 있다 막 이러면서 고용이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금리 다 올렸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물가와 관련된 우려가 이제 자극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뭐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지난 8월 달 CPI 지표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CPI 지표 발표 확인해야 되고, 또 PPI 지표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물가와 관련된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면 긴축과 관련된 이제 우려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CPI 지표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어쨌든 동결될 거라고 봐요. 올해 안에 한 번 더 뭐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하면 11월 달에 이제 FOMC 회의 때 기준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로 넘어가는 요 이제 FOMC 회의로 가는 사이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과정이니까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별 섹터의 이제 종목들의 차별화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전략적인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이제 개별주라든지 지수를 너무 이제 강하게 추종하는 종목들보다는 섹터 내 이제 개별주라든지 개별 테마 종목들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네. 생각은 또 테마는 테마죠. 네네네. 그렇죠. 오늘도 뭐 항상 뭐 이카루스의 날개짓은 계속 네. 펄럭일 것 같은데 네. 어디 무슨 테마가 있을까요 또? 아니, 저는 이제 그 테마는 그렇게 잘 모르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정치 테마주. 네. 근데 또 이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또 여기 나름대로 또 이 어떤 그 또 법칙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무조건 막 사는 게 아니라 네. 뭐 이게 뭐 총선, 대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사야 되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팔고 나와야 되고 뭐 그 로직이 또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테마주들은 또 테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약간 이제 투기의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이 존재하려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기관들은 뭐 이런 이제 해지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지만 여기에 이제 투기적인 참여자가 없으면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투기적 수요가 있어야 이제 그 주가가 적정하게 움직이지.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어떤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적정하게 이 가격이 모든 사람이 일치한다면 매매 차익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어느 정도가 그럼 적정 주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 테마주는 하면 안 되지만 아니, 결국 테마주를 네. 하지 말라는 건 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얘기하면 테마도 이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정치 테마 중에 특히 인맥 테마, 네네. 제일 황당한 성함의 그 종시 가문의 네. 테마, 이거는 좀 그렇고 네네. 네. 정책 테마가 되면은 뭐 그거야 뭐 네. 좋죠. 뭐 집권 여당의 어떤 정책이 이렇다. 그다음에 네네. 그거에 바라보는 것이 그렇다. 네. 이런 거야 뭐 설득력이 있으니까 네네. 뭐 SOC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뭐 정책이나 재정을 펼치겠다. 이런 거라면은 뭐 좋은데 그런 걸 찾지 않고 이렇게 인맥으로 그냥 뭐 좀 하는 것만 좀 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테마주를 이제 꼭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네. 테마주를 가끔 봐요. 근데 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제 뭐 바이오라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의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가지고 뭐 접근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그 경계선에 저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수급 종목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식들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파생 상품에서 일정 부분에 어떤 투기적 참여가 있다고 했듯이 어쨌든 이쪽 그 주식이 약간의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려는 걸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약간 이제 비논리적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막 물론 이제 정치 테마주 하는 사람 나름의 뭐 또 논리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이제 비합리적으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실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좀 그 주식에 있어서 주식은 결국 이제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주식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주식의 일정 부분은 이제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바이오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뭐 이런 그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를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장의 논리와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참여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늘 뭐 좀 맥을 못 찾아서 네. 주말에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테마를 하지 말라 아닙니다. 테마나 모멘텀 분명히 시장의 한 영역인데 좀 그럴싸한 논리가 있는 것들로 좀 제안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누구 인맥의 어떤 연관성에 확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밑도 끝도 없고 그렇게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주 요인이고 사실 이제 두부께 오늘 뭐가 움직일까요?라는 네. 걸 여쭤봐야 되니까. 자, 저거는 마무리.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선택을 봐야죠. 네. 김영민 이제 한발 네. 뭘로 가기 한 전일까요? 발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리뷰를 리뷰 또 여러 조금 개 이제 있네요. 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사실 이제 시간은 조금 이제 소개해드린 지 좀 됐는데 한 달 정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달성을 좀 하면서 52주 신고가 또 넘어가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원제약이 이제 목표가 18,000원을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시원하게 넘어섰는데 대원제약은 뭐 콜대원이라고 하는 이제 감기약 관련된 이제 기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이 마이크로니들 패치 형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라파스가 만들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물질은 대원제약이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기업이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만 치료제도 제형 기술이 정말 좀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걸 주사로 맞느냐, 주사로 맞으면 하루에 한 번이냐, 일주일에 한 번이냐, 한 달에 한 번이냐. 아니면 이제 경구용으로 이제 복용을 하는 이제 비만 치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마이크로니들 패치 몸에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붙이는 형태로 만들 것이냐, 그렇게 이제 붙이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대원제약하고 이제 라파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유망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목표가는 뭐 18,000원 말씀드렸지만 2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은 정말 거침없는 하이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네. 20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21만 4천 원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또다시 이제 경신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4조 원을 장중에 이제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수익률이 무려 이제 87.7% 정도. 삼성의 이제 후광을 이제 있고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매출이 이제 130억 정도 됐었던 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이다. 사실 이건 뭐 가치 평가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고평가는 고평가도 아니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하면 다만 이제 미래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주 이제 수요 예측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공모가가 이제 결정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막바지 수급 심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제 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신규 접근은 이제 조금 어려워졌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만 원 정도 딱 이제 라운드 넘버 이제 깨지는 그 20만 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또다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39.9%한 일주일 만에 또 이것도 고수익이 좀 나왔는데요. 네. 나이백도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BBB 셔틀과 관련된 이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 금요일에 윗꼬리가 조금 이제 길게 좀 달리기는 했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를 한 2만 4, 5천 원 정도 좀 보시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2만 1,500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 익절 라인 잡고 신규 접근은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이 좀 진행이 되는 2만 2천 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업도 흥미로운데 네. 오늘의 김영민 매니저 한 발. 실체가 있는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정말 또 다들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진짜 좀 실체가 있고 전도 유망한 종목 네.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어요. 랩지노믹스라는 랩지노믹스. 종목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이라든지 암 진단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배경 화면이 너무 멋있네요. 네. 미국에 이제 클리아랩을 인수를 했고 또 그 전에 우리 이제 루아피라고 하는 이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좀 됐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현재 재원이 이제 뭐 아직 현금 재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QDX라고 하는 이제 이 클리아랩 이제 인수한 거 이후에 네. 또 다른 기업 이제 인수도 충분히 저는 이제 하반기 안에 타진이 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본토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NGS를 포함해가지고 암 진단 시장 쪽에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업들이 루닛이라든지 뭐 딥노이드, JLK 이런 기업들이 전부 AI 기술과 이 하드웨어 기술 혹은 이제 플랫폼 기술들이 이제 결합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랩지노믹스는 이 NGS 유전자의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암 조기 진단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암 조기 진단 시장이 그야말로 미국의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암 사망률을 이제 50% 이제 줄이려고 하면 결국은 빨리 암을 진단해가지고 치료제를 써서 암을 이제 완치시키는 거. 그게 이제 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이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암 진단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시장에서 지금 뭐 갈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현실성 있는 또 접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는 이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주가는 이제 뭐 단기 고점 좀 만들고 또 차익 실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뉴스가 좀 되면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사실 상당히 좀 괜찮은 호재가 나왔어요. 원래 이제 이 랩지노믹스의 원래 최대 주주였던 이전 대표. 그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한 3몇 %가 남아 있었는데 네. 그거 언젠가는 팔아먹고 나가지 않겠는가. 요런 이제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좀 있었는데요. 네. 요 지분 3몇 %까지도 루아피가 다 인수를 했어요. 네. 시간에 이제 대량 이제 블록딜로 이제 다 이제 계약이 완료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는 완전히 좀 해소됐다. 이 루아피는 또 지분이 더 이제 3% 또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경영권과 관련된 확실히 좀 더 공고한 이제 지분을 이제 확보하기 좀 된 상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지금 새로운 뉴스가 될 게 아니고 더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암 진단 시장 쪽 AI 암 진단 시장에서 뭐 또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잘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이제 5일선 이격 조정 받고 누른 자리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00원 지난 금요일 종가 근처에서 이제 매수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2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4,9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네, 뭐 수급 공방 때문에 시세가 뭐 들쭉날쭉 할 수는 있었지만 뭐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건전한 손바뀜, 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러네요. 수급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자, 이 루아피 사모펀드가 인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엑시트 전략을 하겠죠. 근데 시장에다 던져내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키운 다음에 그쪽에 글로벌 빅파마나 아니면 그쪽에 NGS의 빅한 브라더들이 사가지 않을 수 없게끔 또 만들어 다른 놓고 기업에게 이제 이렇게 네. 키워서 이제 팔려고 그러겠죠. 하는 거죠. 네. 네. 그 단계까지 아직도 멀었다. 네. 랩지노믹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단 기업들이 그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직도 성장성. 헤매고 있는 기업들은 많아요. 예, 지금 그 돈은 이제 많은데 그걸 제대로 못 쓰. 근데 이제 랩지노믹스는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진단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좀 확장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AI 얘기도 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전체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종목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가 보통 기업을 인수해서 높은 값에 이제 팔고 나가는 이런 전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모펀드도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 기업을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업은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뭐 이렇게 좀 긴 호흡에서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로 또 넘어가야죠. 이호근 네네. 매니저의 한 발 리뷰부터. 네네. 리뷰는 먼저 이제 아이센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 뭐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 핫하고 이게 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아이센스 역시 이제 이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현재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적정하게 오르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아이센스 역시 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은 여기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비만, 당뇨 뭐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 핫하니까 어쨌든 뭐 한 45,000원 언저리 뭐 이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이딥. 그 하이딥은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지금 이제 돈은 못 벌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가지고 주가가 바닥이다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한 2,600원에서 2,700원 정도까지 한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딥은 지금 이제 터치 솔루션 쪽하고 스타일러스 터치 이쪽에 지금 이 대표가 이제 나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 말씀드릴게요. 에코앤드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이 조금 부진해요, 주가 흐름이. 근데 에코앤드림은 이제 전구체 쪽이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하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다른 양극재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고 에코앤드림은 아직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원래 이제 상반기 때 그 유럽의 회사, 이 회사하고 아마 이제 그 계약 관계가 좀 생길 거라고 봤는데 그때 안 돼서 주가가 좀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끌렸는데 늦어도 연내 안에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상승 흐름이 이전 상반기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단기 흐름은 조금 탄력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계속 길게 끌고 가면 우리가 이 앞에 결국은 이 앞에 전고점까지도 결국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리뷰 받고 그러면 네. 이번 월요일 날 또 선택하신 네, 한 발은 뭔가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DIC. DIC. 예, DIC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하고 중장비 부품 쪽 회사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이 회사가 잘하는 건 이제 변속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에는 변속기에 해당이 되겠고 친환경, 전기차에는 감속기, 그 다음에 이제 변속 시스템, 자동, 이 부분을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에서 우리가 이제 감속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까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제 중장비 관련 쪽에서는 이제 두산, 그 다음에 크라클,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의 트랜스미션이라던가 이런 이제 중장비 부품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그 성장 속에서 주요 포인트는 미국 현지 법인인 데일 USA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열심히 짓잖아요. IRA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이 회사도 지금 이제 그 미국 법인 자회사가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2024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요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중요한 성장 포인트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제 이 회사가 자동차 쪽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대형 사이클로이드라는 이 감속기 새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큰 무게를 좀 하는 이런 쪽인데 이게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 지금 이제 그 테스트 중인데 이게 이제 곧 산업에 이제 곧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로봇 관련 감속기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핫한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아직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지만 성장성 가지고 올라갔던 로봇주들의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2천억 정도면 매력적이다. 지금 이제 이 회사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로봇 관절이라던가 주행 장치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좀 이 로봇 관련 쪽에서도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포인트로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해봤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도 그동안 이제 자동차 업종이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좀 헤맸었는데 이번에 이제 로봇 감속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크게 거래량과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쪽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쪽 부품주들이 부진하지만 로봇주 쪽은 핫하니까 로봇 관련해서 이 바닥에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5,500원, 목표가 6,700원, 손절가 4,4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은 네. DIC라는 기업이고요. 김영민 매니저, 네. 영민 매니저는 핵심은 원래 이제 이 DIC를 자동차 이제 네. 부품주 또 미국 현재 이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또 IRA 수혜주 요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사이클로드 이제 감속기 요 이슈가 딱 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나게 이제 강한 거래가 한번 이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로봇 관련된 이슈가 이제 워낙 좀 강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이제 공모가가 이번 주에 이제 결정이 좀 될 거거든요. 수요책 해가지고 이제 공모가 결정이 되고 협동 로봇 시장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한껏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또 감속기 만드는 기업들 뭐 SBB 테크라든지 SPG 그다음에 이제 DI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워낙 이제 바닥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강한 대량 거래가 좀 터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이제 조금 강한 흐름이 예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한발 선택까지 다 들어봤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거 있으면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이 10분 정도 남았죠. 호가는 동시 호가 들어오는 게 코스피는 7포인트, 그래도 플러스 호가들이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또 3포인트. 뭐 주말까지 재료는 별게 없었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개장 무렵에 그래도 뭐나 하나씩 나옵니다. 일단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확신한다.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재료를 내면서 달러가 조금 오히려 이게 이제 달러 강세가 아니라 달러를 약세로 좀 만들고 유로화를 반등시키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 금리 동결 쪽으로 선회한다면은 뭐 유로화가 반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결하고 경기 부양 이렇게 멘트를 한다면은 그럼 유로화가 반등하고 달러가 좀 밀리고 뭐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주가지 선물도 조금 플러스 강보합으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 드론을 오고 있습니다. 저는 또 계속 찾아야죠. 우리 또 찾아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종목들 보겠습니다. 민주 선발대회 가시겠습니다. 이거기선 미인주 선발대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미인주에서는요, 지난주 금요일 매일경제TV에서 소개된 모든 종목들 중 저희가 한 종목씩 선별해 다시 한번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 종목들 중에 선택한 기업은 다름 아닌 펩트론입니다. 일발장전 도전369 정석일 매니저가 소개한 기업인데요. 다름 아닌 이 당뇨와 그리고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의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제가 이 기업을요. 지난달 딱 이맘때 8월 초에 26,800원에 편입을 했더라고요. 정말요? 네. 진짜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중에 4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어요. 약 한 달 만에 거의 뭐 1.5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제 포트 안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70%의 수익률을 자랑한 그러니까 제가 수익왕이 될 수 있게 한 공로 맞아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 재편입에 도전을 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편입하는 이유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해볼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정석일 매니저도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JP모건의 전망치를 짚으며 비만 치료 시장이 2030년에는 44조 원 그리고 2032년에는 무려 94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며 고성장을 예상했고요.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인기 지속에 관련주도 동반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펩트론의 비만 그리고 당뇨 치료제 등 이러한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과 첫 상용화 글로벌 판매가 임박했기 때문에 물론 고점이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까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오늘 시초가에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민주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클로징벨 플러스의 이정민 이사가 설명한 기업입니다. 저는 요소수 관련주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KG케미칼입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터졌죠. 작년에도 이 사태가 있었습니다. 다들 밤에 요소수 찾으려고 이제 쥐우스를 갔던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 당시에도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기사가 나고 주말 사이에 이제 자극적인 뉴스들이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말 사이에 또 품절 사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정부에서는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원자재 관련한 섹터가 많이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KG케미칼은 주도주라고 보여지고요. 요소수 중에서도 다 가는 건 아니고 주도주만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소수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인 기업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크게 급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KG케미칼 시초가에 담아서 오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 기업이 지난 금요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또 많이 맞아요.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오늘 좀 기대를 좋은 해보도록 소식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미인주는요, 상한가에서 송률 매니저가 소개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실적이 가장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LG 엔솔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유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설이 이뤄지고 있어서 3년 뒤부터는 지금 캐파의 2배 이상 그렇게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미중 갈등 반사수의 기대감입니다. 현재도 LG 엔솔이 미국 IRA 법안으로 수혜를 막대하게 입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 수혜는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사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2조 6천억 원,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조 1천억 원가량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2배씩 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외국인의 매수로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달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탑 10개 종목을 보니까 LG 엔솔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기대감에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된 LG 엔솔, 저는 시초가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미인주는 LG 엔솔, KG케미칼. 네, 저는 펩토론 담아보겠습니다. 미인주가 끝나면 한 화면에 전일 추천 종목이 정리되어 나갑니다. 캡처해서 개장 전략 함께 해주시고요. 유독 피로감이 큰 월요일입니다. 힘내시라고 화이팅으로 오늘 인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동시효과 준비 들어갑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조합으로 월요일 개장 준비하죠.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청원 본부장님. 네, 뭐 일단은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이제 강박권에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좀 금요일장에 이슈가 됐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뭐 연이어서 좀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철강 쪽도 깜짝적으로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그러한 좀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뭐 재건 쪽에서도 사실상 UAE 방문 관련된 이슈로 조금 급등력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쪽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AI와 로봇 쪽이 일단은 좀 예상가로는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연속성이 나오게 되면 또 단기적인 또 이제 연속성의 이슈 테마 흐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들 한번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뭐죠? 루닛 네, 뭐 루닛도 조금 네. AI가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 루닛 제품 유방암 판독 연구 결과 이게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상가로는 5%대 급등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AI 쪽 의료기기 쪽으로 하면 뭐 루닛이나 뷰노가 뭐 단연 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4분기마다 아마 퀀텀적인 실적 점프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벤트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스코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입자 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해외에 굉장히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뭐 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엮여 있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슈가 될 만한 요인들은 좀 많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뭐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23억 달러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도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취득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나온 23억 달러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23억 달러가 뭐 당장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집행을 위해서는 또 국회의 동의를 또 향후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도 조금 더 같이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인 이슈는 뭐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뉴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개장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네, 9월 11일 월요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하고 있습니다. 자, 환시 호가부터 들어올 텐데요. 1,336원이 역외 환율 종가였는데 오늘 서울 한시에서는 조금 늘려서 출발합니다. 1,334원. 뉴욕 NDF보다는 조금 눌러서 출발하고 있네요. 일단 환율을 뭐 잘 제어하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지금 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늘 환율 얘기를 많이 하죠.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147엔 초반으로 가서 147엔 밑으로 한번 밀어보겠다 느낌이 옵니다. 일본 재무부가 다시 또 개입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10시에 개장하면 중국 위안화도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환율을 잡아두고서 코스피는 강보합 개장해서 2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 외국인 창구로는 삼성전자를 밀어놓고 있어서 매수 50억대, 삼성전자 200원 정도 강보합 상승입니다. 7만 500원 거래되네요. 삼성 SDI, KB금융,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현대차, 삼성전기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고 그다음에 또 테마주는 잠시 후에 또 다뤄볼 테고 두 분의 선택을 먼저 가겠습니다. 개장했으니까 개장에 걸어라부터 가죠. 하창원 네. 본부장은 개장하고 어디를 걸까요? 네, 저는 라온테크라는 기업에 조금 걸어보겠습니다. 라온테크. 네, 뭐 일단 반도체 뭐 이송 로봇 쪽으로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국내 유일 웨이퍼 진공 로봇을 좀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주가는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좀 대량 거래들이 연달아 만들어지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물량 소화와 좀 매집 현상들이 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런 이 삼성전자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주가의 상승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북미 고객사에 이제 반도체 이송 로봇을 좀 공급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수주에 대한 기조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3개월 정도의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 실적에 대한 이런 개선 기대감에 연관된 이런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송 로봇 쪽에서 커스터마이징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조금 더 이제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또 소액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뭐 자동화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해외 부분에서 이제 무역 전쟁에 따라서 뭐 탑3 벤더 안으로 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뭐 바닥권에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반도체 공정 쪽에서 이제 절연막 증착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막 증착까지 이제 용역초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계속적으로 다양화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편안하게 접근은 하실 수 있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한번 좀 말아 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700원 라인부터 1,300원 라인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3,000원 라인대를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은 매집봉들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뭐 가격은 순식간에 뭐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150원으로 좀 박스권 하단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지금 이런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 이탈했을 때부터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관절, 다축 관절 뭐 이런 네. 표현들이 있는데 로봇은 아무래도 여러 개의 축이 들어가야지 이제 활동 범위가 좀 자유로우니까 네네네. 7축 관절까지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하여튼 라온테크. 네, 라운테크. 네, 라온텍이 있고 라온테크가 또 따로 있죠. 그렇죠. 라운텍은 이제 미니 뭐 마이크로 OLED 그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운테크는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이제 로봇까지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은 계장에 걸어라로 라온테크를 선정해 주셨고 임순지 대표는 계장에 어딜 걸어볼까요? 네, 뭐 요즘에 핫한 비만 당뇨제 관련돼서 한미약품 좀 가시죠. 시류를 따라갑니까? 네, 뭐 시류를 좀 따라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위고비 이후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효과는 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뭐 미국에서 주당 한 달에 맞는 비용이 한 180만 원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전체 다 68주 동안 맞아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넘는 그런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고가의 그런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아마 이거가 좀 저가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한미약품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분야는 가장 좀 앞서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거서부터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받아서 기술 수출을 했었던 전례도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이제 회수를 했었던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비만 당뇨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의약품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회사 내에서 비만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뭐 전담할 그런 이제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이제 대사질환 치료제인 에페그레나다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당뇨 관련된 쪽으로 이제 임상이 진행되다가 이걸 이제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해서 현재 국내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상 3상을 할 만큼 상당 부분 이제 진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 정도에는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비만 관련돼서 한 4개 파이프라인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GLP-1 관련된 이제 시약 물질도 있고 이를 이제 지금은 주사제로 돼 있는데 이걸 경구용으로 먹는 이제 비만 치료제도 같이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것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제 치료 후보 물질로 이제 과거에 이제 수출을 했었던 에피토메이드 튜나이드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로 지금 머크가 지금 이제 해외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걸 대조 관련된 그런 물질을 오젬픽이나 위고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향후에 이게 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비만 치료제로도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이런 비만 치료제 말고도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 한 30여 종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30만 원 이하, 한 29만 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35만 원, 손절은 26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는 개장의 걸어라를 한미약품으로 시류를 따라서 그냥 겨냥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봇, AI,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됩니까?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SOI 관련된 부분이 조금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시간에서 이미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죠. 이제 방문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일단 UAE 관련된 부분 로얄 오피스 관계자들이 이제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이슈인데 요게 이제 벌써 두 번째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SOI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 뭐 데크플레이트나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화재법 관련된 이슈에서도 사실상 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실적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까지 붙어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좀 움직이게 되면 이제 모듈러 쪽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채널링 되는 기업들은 뭐 이제 금강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 좀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히림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뭐 단연 지금 스맥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따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은 네. 재건 이슈가 확산되지는 않아요. 대형 건설사들은 전혀 뭐 반응도 없고 오늘은 대형주들은 다 뭐 그냥 뒷전으로 갑니다. 중소형주만 이렇게 막 올랐다가 지금 뭐 또 매물에 막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수 자체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다 마이너스로 또 전환이 됐거든요. 물론 이 뭐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죠. 저 시장은 또 중심에 있는 것은 루닛이 아침에 제일 강했는데 네. 루닛이 다 끌고 올라가진 않아요. AI 바이오 의학 뭐라 그러죠? AI 의학 의료 AI 보통 얘기해요. 의료 AI 네. 예. 뭐 딥노이드나 뭐 뷰노나 네. 또 신테카 바이오나 이렇게 군집이 되는데 다 끌고 가지는 않고 루닛만 그냥 올라갔다가 멈춰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딴 쪽도 그나마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세는 좀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웨덴에서 뭐 임상한 결과에 뭐 유방암 관련돼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뭐 한 명의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 지역 내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이런 이제 AI 의료 AI 관련돼서 이제 유럽 진출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루닛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뷰노 같은 경우도 지금 3%, 그다음에 딥로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5% 넘는 상승세를 보일 만큼 이렇게 의료 AI 쪽은 아마 계속 조금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여전히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테카 바이오와 뭐 신약 관련 뭐 이런 이제 AI 쪽은 오늘 조금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드림 CIS 네. 여기가 의료 AI 바이오 뭐로 이렇게 이 회사 제 내용은 잘 몰라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CRO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제 AI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뭐 3시간 안에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CRO 부분에서는 뭐 독보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좀 시장의 기대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AI 시장을 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에서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AI 의료가 독보적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한 트리거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샘표 식품이 있답니다. 샘표 식품은 왜? 샘표 식품은 그냥 뭐 이슈로 확 올랐다가 한번 또 뭐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그렇게 뭐 크게 빠지지가 한 2%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그동안 올랐었던 뭐 특히 이제 저 오염수 관련돼서 이제 올랐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식음료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점차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뭐 국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조금씩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뭐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수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더 쉬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게 테마가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뭐 오염수 테마라는 게 뭐 계속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정받는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주목하는 식품 쪽 이슈로는 역시 설탕인데 뭐 태국이 또 가뭄으로 설탕 생산이 약 20% 급감했다고 그렇죠. 하더군요. 우리나라 주 수입원 설탕이 호주하고 태국이거든요. 뭐 물가를 계속 관심 있어하고 추석 물가도 그런데 뭐 이것도 좀 이슈가 되겠네요. 네, 일단 뭐 기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설탕을 지금 수출을 금지할 거다라는 10월부터 네, 얘기가 금지한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같은 그러니까 남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에리뇨 때문에 아마 작황이 좀 부진할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우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 이제 원당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영향으로 아마 국내에도 아마 이런 이제 원당 가격이 올라가면 설탕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설탕이라는 게 물가의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작용을 될지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설탕 관련주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이렇게 3사 보이는데 아직 뭐 시세는 그냥 거의 뭐 보합 수준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뉴로메카? 네, 뭐 네, 라바 치킨. 네, 뭐 로봇 쪽에서 이제 뉴로메카는 이제 협동 로봇과 연관성이 좀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저도 뭐, 삼성의 보피 때문에 지금 이슈가 계속 되나 본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삼성이 이슈가 되는 것이 좀 크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IPO와 연관성이 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동 로봇에서의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의 평가를 잘 받게 되면 뉴로메카 두산이 막 지금 뛰네요. 그래서 그렇죠. 12%. 아이고 VI 걸렸네. 네, 아무래도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본다면 가장 뭐 선두적으로 왜냐 이 회사가 다 갖고 있으니까 IPO 전까지는 뭐 이슈가 될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BB테크, 뉴로메카 같이 뛰네 또. 네, 그리고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감속기나 원가 절감까지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는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출하량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 대기업의 상품 위주로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에서도 사실은 완성차보다는 이 원자재 쪽으로 소재 쪽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한 움직임이 이런 로봇주 쪽에서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감속기 부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로봇, AI, 의료. 뭐 합성어는 아니지만 그걸 짬뽕식 비워놓으면은 로봇 A 의료 믹스. 마이크로 로봇 네네. 있겠죠. 뭐 큐렉소라는 기업도 언급이 또 많이 됐고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큐렉소는 오늘 그렇게 해서 움직이네. 네, 뭐 큐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지금 한 8%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된 쪽이 뭐 일단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이 수술 관련된 뭐 그런 또 부분도 이제 미국 진출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큐렉소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뭐 일본 뭐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분야가 이제 특히 이제 의료 로봇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계속 이 범위가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의사 관련돼서 어느 정도 뭐 지금 현재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대체가 어느 정도 일부씩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관점에서 로봇을 좀 더 많이 뒤로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 의사를 대체한다. 네. 무서운 세상이네요. 네,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먼 많이 하고 미래에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를 현재는 보조죠, 보조. 네. 국내에는 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을 거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뭐 개장 후에 개장에 걸어라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개장 분위기를 계속 빠르게 훑어봤네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